이거는 저도 아주 흥미롭게 본 뉴스였는데 과거에 MBC가 보도했던 골프장 안에 네. 저기 인천 쪽인 것 같은데, 네. 그죠? 인천 쪽에 골프장 안에 리조트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골프장 사장, 회장의 네. 아들이 미성년자 매매, 그 다음에 불법 동영상 성관계 촬영, 요렇게 해가지고 MBC에 고발당하고 기소됐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안창호 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그 사람, 그러니까 권 씨라는 사람인데 권 회장의 아들이죠. 권 회장의 아들을 변론을 했었네. 이거는 과거에 조수진 변호사 사건이 생각이 딱 나면서 그때 이제 조수진 변호사는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관련해서 나는 일단 의원직 후보자에서 사퇴하겠다라고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명백한데. 사퇴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 인사를 보면 안창호 씨. 아니 인사를 네. 무슨 좀 실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실험적. 그러니까 네. 한번 안 될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안 될 사람도 극한까지 한번 극한으로 가보자. 한번 툭 던져서 아방가르드, 전예술 인사의 관행을 좀 깨보고 예. 무슨 인사를 장난치나? 예. 그러니까 한번 재미 삼아서 한번 툭 던져놓고 자 한번 싸워봐. 인권위원장으로 이 정도 수준인데 한번 다퉈봐. 그러니까 자꾸 정치권에서 다툴 쟁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치권이 이 논장을 갖고 싸우고 다퉈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그런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의 인권이잖아요. 이런 유명 골프장의 아들, 돈 많은 사람의 불법 촬영과 미성년 성매매를 했던 명백한 사실을 변호했던 사람을 굳이 임명한 게 맞나요? 저는 그 의도 말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회사 이봉현 선배가 오늘 쓴 칼럼에서 1984 얘기를 했던데 한겨레? 예. 1984 보면 진리부가 부서 이름이 진리부인데 뉴스와 역사를 조작하는 부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부서 이름이 애정부인데 사상범을 고문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부는 전쟁을 관장하는 그 부서로 나오는데 지금 임명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은 지금 성소수자 혐오 발언 쏟아내고 차별금지법 폄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폭력 가해자를 변론하고 그 다음에 과거사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분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인명사정 고치겠다라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분이에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노조를 파괴하는 것에 감동받는 사람입니다. 방통위원장 후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1984의 이 어떤 역설 이런 게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 기관장의 현실이 지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민하 평론가가 농담도 했지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건 아닐까요? 제가 봐서는 이 정치권의 논박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인사가. 인사는 입법부와 여의 명확한 대립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랬을 때는 좀 무난하게 통과될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보내는 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일부러 이런 사람 뽑아서 던지는 것은 먹잇감으로 싸워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양보 여지가 없어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본인들의 잘못을 말하자면 시각을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의 아주 못된 국정 운영의 이 단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막 싸우다 보니까 어떤 쟁점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들게 돼요. 김건희 씨의 의혹보다 더 많은 의혹을 생산을 계속 하려고 그럼 김건희 씨는 보호되잖아. 김건희 씨 의혹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 다른 의혹이 없으면. 집중도를 틀어뜨려. 근데 이게 계속 김건희 씨는 이제 들어갈 짬이 없어. 계속 김건희 씨 이상인가? 이하인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의혹에 관해서 안창호 이건 뭐야? 박이태라고 독립기념관 이사 이 사람은 이게 수탈이 아니고 쌀 수탈을 한 게 아니고 수출이다.
이렇게 주장을 그게 했더만요. 국적이 일본이기 때문이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랑 싸울 때 네. 그 공직자가 사모펀드 하면 안 된다. 그거 내가 딱 보면 안다. 그렇지. 그다음에 아들 뭐 딸 표창장이라든지 인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게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그렇지. 고위공직자가 이건 도저히 하면 안 되고 네. 하는 거를 통해서 그래 뭐 다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저런 검사도 하나는 있어야지. 이런 정서를 불러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이 대법관 후보자는 증여를 주식으로 불법적으로 지식을 하는데 미안하다고 그랬네. 퉁쳐버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 모으면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앉아있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아니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면 다 잡아 쳐넣어야죠. 그렇죠. 네, 다 구속이죠. 근데 아까 그 대법관 후보자는 심지어 민주당이 그냥 이 사람은 해주자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을 거부하면은 네. 더한 사람이 올 것 같은데 이 정부 하는 꼴 봤을 때 왜냐면 이 사람이 이런 뭐 주식을 가지고 무슨 뭐 요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뭐 선물로 받고 이런 이상한 관념을 갖고 있지만 판결은 그래도 그렇게 뭐 우측에 치우치지도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을 거부하면 아주 또 안창호 같은 사람이 올 거야. 뭐 이랬다는 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아까 1984라는 그 조지 오웰의 소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소설은 적어도 풍자 소설이잖아요. 현실을 풍자한 소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 나라가 풍자입니까, 지금? 이게 풍자예요,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내가? 아, 꿈인가? 내가 꼬집어봐야 되나?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저는 이준석 방통위원장 논란 때 똑같이 생각했는데 지금 그 이재명 후보 배우자가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었다라는 걸 2년 넘게 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잊을만 하면 누구를 불렀네, 잊을만 하면 누구를 부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은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어야죠. 이 정도 증거가 청문회에서 나왔으면 만약에 그거였으면 청문회 도중에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지난 정권에. 그렇죠. 아,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살인자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저는 뭐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말을 뭐 안 하는 게 좋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뭐 이렇게 하다가 막 김건희 여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제명할 거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살인자라고 하면 좋아 뭐 이러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의 인물들이 막 이렇게 죽었는데 사망하였는데 그걸 두고 이재명 대표한테 연쇄 살인범이라고 하면 좋겠어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불러왔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계속 공적으로도 주장하고 사적으로도 주장하고 여기저기서 주장해왔잖아요. 주장을 해와놓고서는 왜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하면 좋냐고 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편의 코미디다 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저 회전문 인사를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회전문 인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도 국가안보실장으로 가니까 또 이 사람이 이승만 특별교육을 했대. 이게 또 이제 기사가 나왔어. 이승만 특별교육을 하면서 별 이야기를 다 했더만 완전 이승만 찬양자대. 네? 위대한 분, 세계사의 본질, 문명과 반문명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선이고 공산주의는 사탄의 세계라는 걸 정확히 인식했던 분. 사탄은 왜 나와? 네. 오늘날 모두 밑바탕을 깐 것은 이승만 대통령. 말년에 조금 실수한 것은 그 공에 비하면 6.25에 대한민국을 지켰고 이승만이 6.25에 대한민국을 한강 근데 다리는 이게- 그러면 왜 폭파한 거야? 이게 자기 살라고 폭발. 김진태 네. 지사도 그렇고 이분도 네. 그렇고 사실은 이런 류의 주장을 하는 거에 대단히 익숙한 분들인 게 네. 왜냐하면은 태극기 집회에서 다 하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태극기 집회나 이런 보수 집회 연단에서 이게 참가자들이지 태극기 네, 집회. 매일 김진태도 하고 그렇고. 맨날 하던 주장이에요. 김진태도 그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네. 익숙한 태극기 얘기니까 그냥 입으면서. 막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니, 어디 공직에 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저 최경영 TV에 사실은 그 조그마한 태극기를 사서 이렇게 꽂아놓고 싶거든. 저는 보수 애국으로서 꽂아놓고 싶어. 그런데 태극기가 이 사람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질이 저하되는 것 같은 거야. 이 사람들 때문에. 김진태나 신원식 같은 이런 자들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태극기 집회 연단에 서시거나 네. 아니면 본인 유튜버를 하고 자기들끼리 보면서 그래 역시 신원식이 참군인이지 이러고 말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국방부 장관, 노동부 장관, 방통위원장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말도 맞아. 뉴라이트, 내가 뉴라이트라고 해서
본인 뉴라이트라고 뭐 이렇게 완전히 긍정한 건 아니지만 뭐 사상의 자유는 그렇죠. 있다 그러잖아요. 죄여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뭐 잡아갈 문제는 아닌 거죠. 아니 그건 맞아. 네. 그건 맞기 때문에 이진숙이 그러면 방통위원장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뉴라이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방통위원장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면 되잖아. 뉴라이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게 여야의 구도를 떠나서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인사검증에서 뭐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든 아니면 뭐 국민의힘 정부든 실패하고 있는 게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선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거를 반인권적인 사람의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이면 반인권적인 사람 뭐 어떤 변론을 하면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죠. 누구나 변론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걸 하던 사람은 야 공직에는 오면 안 돼. 뭐 아니면 전관 예우를 받아서 수억 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것도 뭐 사회 관행상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야 그런 사람이 다시 공직에 오면 안 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한국에서 헌법적 가치에서 내려오는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역사관이 있어. 최소한 공직에 복무하려면 이 역사관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 최소한 이 정도의 합의는 있어야 진보냐 보수냐에 떠나서 있는데 지금 자꾸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무슨 이렇게 진영 간의 싸움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데 지금 사실 이 인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인물들을 평할 사실 가치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인물들을 가져다 쓰고 이걸 안 해주는 게 야당이 발목 잡는다. 맞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게 그냥 허투루 인사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대한 역사에 말하자면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진수 방통위원장 자체도 MBC 방문진 인사나 이사 선임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뉴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역사 관련돼서 아까도 설명드렸고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통일과 국가안보실장이 뭐냐면 북한과 대척 때문에 있으면서 전체적인 외교안보 부분에서 뉴라이트를 집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다 뉴라이트를 포진시킨 이유가 뭘까요? 뉴라이트의 역사관에 대한 도발을 이제부터 가겠다. 민생 경제 안 돌보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뭐라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념이 경제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억나잖아요. 네. 저는 그때 그거를 허투루 들고 그 말을 주워 담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발언 이후에 지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국정의 인사들을 보면 이 이념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졌던 것 같고요. 전 뉴라이트의 어떤 반란,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도발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진짜 진보 진영과 여러 우리 국민들이 잘 대응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를 포기한 것 같아요. 아예 민생 포기하고 보통 본인이 25% 30%만 잡고 대한민국의 절반만 갖고 가겠다. 두 다리로 걸을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두 다리로 걸어야만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텐데 한 다리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냥 한 다리로만 그냥 마지막 임기 3년 버티겠다는 생각을 위험하게 하고 있지 않나. 손수진 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게 개탄스럽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냐고요. 그걸 듣고 알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특검과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뭐 민주당 100%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100%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 국민들이 진짜 뜻이 있는 중도 보수라면 그리고 진보라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산다라고 정말 생각을 한다면 전화를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국회의원들 압박해야 됩니다. 특검과 관련해서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이든 뭐든 간에 관련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특정 의원들한테 폭탄 던지듯이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일정들이 나오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스픽스나 유튜브에서 그나마 저는 이게 요렇게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3년 이렇게 쓱 이렇게 지나가고 요 일정대로 가서는 진짜 나라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 무슨 뭐 집회나 시위나 이런 거에 사람 숫자도 적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특검을 하겠다라고 뭐가 있으면 일정이 나오면 그때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뭐 전부 다 개혁신당 의원들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유권자들이 나서야 된다. 그래야 유권자들 무서운 줄 알지. 유권자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유튜브만 시청하는 거 요걸로는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한테 이제 송구하죠. 예. 이런 부분들의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또 무슨 죄라고 밖에 나와서. 근데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송구한 마음은 가져야 근데 된다고. 빨리 아니 저는 뭐 정치를 안 했으니까 정치를 하셨던 분들은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요거 한 번 더 바꿔 주셔야 돼. 네, 역사는 국민들이 예. 지키는 것이죠. 한 번 더 바꿔 주셔야 됩니다. 유권자들이 지난번에 8석 모자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되는데 한 번 더 바꿔 주셔야 됩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계속 그거는 동요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현의 정치본색이었고요. 예,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